안녕하세요. 49일간의 확률 통계 여행. 오늘은 38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교재에서 38일차 회귀 분석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회귀 분석의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는 데 있어서 이 회귀라는 단어의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한자어예요. 한자어. 그래서 의미를 보면요. 한 바퀴 돌아서 제자리로 돌아오거나 돌아감, 뭐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통계학에서 이 회귀 분석은 무엇이 어디로 돌아간다는 의미일까요? 자, 우리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이 회귀 분석의 목적이 무엇인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회귀 분석은요, 독립 변수로 종속 변수를 예측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광고 지출액과 제품 매출 간의 관계. 이 얘기는 뭐냐면은, 광고비를 얼마만큼 지출했을 때, 이 광고비 지출에 대한 어떤 효과로서 제품의 매출이 늘어났는지 또는 차이가 없는지 아니면 줄어들었는지 뭐 이런 부분들의 어떤 이 상관관계를 파악해서 이 광고 지출액을 얼마만큼 더 투입을 하면은 제품 매출이 얼마만큼 변동이 생기는가 이런 걸 예측하는 거예요. 품질 예방 비용과 불량률 간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품질을 예방하는 그런 활동에 대한 어떤 비용을 투입했을 때, 불량률이 얼마나 변동하는가, 불량률이 낮아지는가, 얼마나 낮아지는가, 이런 관계들을 또 이제 파악하는 게 회귀 분석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 뭐 여름에 좀 더울 때 음료수 같은 거 이제 사 먹잖아요. 그래서 이 온도나 습도의 어떤 변동에 따라서 음료수의 판매량이 어떻게 변동하는지 이런 것을 또 예측하는 게 이 회귀 분석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회귀 분석은 크게 단순 회귀 분석, 다중 회귀 분석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단순 회귀 분석은 독립 변수가 한 개일 때요. 그리고 다중 회귀 분석은 독립 변수가 두 개 이상일 때입니다. 종속 변수는 어, 두 가지 모두 다 한 개인 경우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T 검정하고 분산 분석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이 T 검정이나 분산 분석의 목적은 지난 분기의 어떤 매출액과 이번 분기의 매출액 간의 어떤 차이를 비교한다든가 이러한 두 개 또는 세 개 이상의 모집단에 대해서 추정을 하면서 그 차이를 비교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은 이 회귀 분석은 투입과 산출 간의 어떤 상관관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22일차 이 학습 내용에서 공분산과 상관계수에 대해서 이제 알아봤었어요. 공분산은 뭐였죠? 공분산은 그 두 변수 x와 y 간의 어떤 분산에 대한 것이죠. 그래서 이 변수 x가 이렇게 그래프가 있으면은 x에 대한 수치, y에 대한 수치에서 변수 x가 만약에 이제 상승했을 때 y가 상승하는지 또는 감소하는지를 판단하는 통계량이라고 했어요. 예. 반면에 상관계수는 변수 x하고 y의 영향관계의 강도, 세기, 영향관계의 어떤 세기를 나타내는 통계량입니다. 그래서 이제 표본의 상관계수는 R이라고 쓰고 이렇게 계산을 한다고 했습니다. 이 수식을 보시면은 수식에서 이 분자는 확률 변수 X의 평균하고 개별 관측치 간의 어떤 거리, 예, 그리고 확률 변수 Y의 평균과 개별 관측치 간의 거리를 곱해서 계산을
해줬죠. 예. 자, 반면에 분모는 자, 확률 변수 x의 평균과 개별 관측지 간의 거리를 자, 제곱한 다음에 다시 제곱근으로 계산을 해줍니다. 그리고 확률 변수 y도 똑같이 y의 평균과 개별 관측지 간의 거리를 제곱한 다음에 다시 제곱근으로 계산해서 자, 이 두 값을 곱해줍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 상관계수를 구하면요. 이 상관계수의 값은 마이너스와 플러스 1 사이에 있게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상관계수가 플러스 1에 가까우면 강한 양의 상관관계, 즉 x가 증가하면 y도 증가하는 그런 그 공분산 결과에서 이 강도가 되게 이제 강한 그런 이제 강도를 갖고 있다라는 거고요. 마이너스 1에 가까우면은 강한 음의 상관관계, 즉 x가 증가하면은 y가 감소하는 그런 공분상 관계에서 강한 어떤 음의 상관관계를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상관계수 값이 0에 근사하면요, 상관관계가 자 상대적으로 약하다고 해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 교재에 있는 그림 38.1의 삼포도를 보시면요. 자, 이 유삼포도의 상관계수는 0.779 정도 됩니다. 자, 비교적 강한 상관 관계라고 이제 할 수 있겠습니다. 자, 표본의 상관계수 R은 자, 모상관계수 로라고 읽는다고 했습니다. 로에 대한 추정치입니다. 그래서 그 값이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검증할 필요가 있어요. 자, 그래서 귀무가설을 로는 제로라고 설정하고 검정 통계량은 자, 이렇게 계산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구한 표본 상관계수 R에다가 자, 1-R 제곱분의 n-2 해서 자, 제곱근을 해가지고 이제 곱해줘서 이 통계량을 구합니다. 자, 그런데 일단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거는 자, 상관계수란 거는 이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에 어떠한 영향도가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정보의 의미만 있을 뿐이에요. 회귀 분석의 어떤 본연의 목적이 아까 종속 변수에 대한 예측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예측 정보로는 좀 불충분합니다. 자, 그럼 우리 예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의 예제 38.1입니다. 자, 표본의 상관계수가 0.779예요. 예, 그러니까 앞에 그 우리 그림 38.1에서 봤던 삼포도에 대한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표본의 개수는 51개입니다. 자, 유의 수준 0.05에서 상관계수의 유의성을 검증하시오. 자, 1단계로 가설 설정을 해야겠죠. 아까 가설 설정 어떻게 한다 그랬죠? 예, 귀무 가설은 자, 로는 제로이다라고 설정을 하고요. 대립 가설은 로는 제로가 아니다라고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결정 규칙 설정 어떻게 하면 됩니까? 결정 규칙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자유도를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자유도를 계산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상관계수를 계산하는 데 있어서 평균이 몇 개가 쓰이냐 하면은 변수 x에 대한 평균과 y에 대한 평균이 사용되기 때문에 자, n-2가 됩니다. n-2. 예, 그래서 표본의 개수가 51개. 그래서 2를 빼주면은 자유도는 49가 됩니다. 그래서 이 양측 검정에 해당하는 t 분포 값을 확인하면 되는데요. 자, 엑셀로 계산해 주면은 자, 2.010이라고 정확하게 나오죠. 그렇게 정확하게 나오는데 자, t 분포표를 보시면요. 자, 교재에 있는 t 분포표에는 자유도가 40 다음에 50이 나옵니다. 그래서 자유도가 49이기 때문에 자, 보수적으로 계산하기 위해서 자, 49보다 낮은 자유도 값을 활용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2.02 하나가 결정 규칙에 사용할 임계치가 됩니다. 예, 그럼 T 분포표 한번 확인해 볼까요? T 분포표를 보시면요. 자, 일단 자유도는 49라고 했는데 지금 40 다음에 60이군요. 60.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40으로 기준으로 하되, 자, 유의 수준 알파가 0.05입니다. 5%라고 했으니까 0.05인데 이 T분포표는 자, 양측 검정으로 자, 이렇게 봤을 때 이 0.025로 알파를 0.025에서 이제 찾아봐야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2.02 하나가 되겠습니다. T 분포표에서는 0.02 하나. 자, 여러분 그 엑셀의 그 함수를 이용해서 계산하면 2.010. 예. T 분포표에서는 2.02 하나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검정 통계량 계산해야 되죠. 자, 검정 통계량 수식은 앞에서 살펴봤던 요 수식을 그대로 사용을 해줍니다. 자, 표본의 상관계수가 0.779라고 했어요. 0.779를 R에다가 대입을 해주고요. 자, 1-R 제곱이니까 자, 1-0.779 제곱. 자, 그 분자에는 n-2니까 이제 자유도죠. 51-2 해가지고 계산을 해주시면요. 8.697로 계산이 될 겁니다. 자, 의사결정 어떻게 내리면 되죠? 자, 검정 통계량이 자, 임계치보다 매우 크면은 귀무가설 기각하죠. 자, 검정 통계량이 8.697이고, 자, 임계치가 2.010. 자, T 분포표 기준은 2.02 하나죠. 자, 이거보다 매우 크죠. 예, 그렇기 때문에 상관계수가 0이라는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다시 회귀의 사전적 의미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 회귀의 의미는 한 바퀴 돌아서 제자리로 돌아오거나 돌아감. 그래서 오늘 강의 시작할 때 도대체 이 회귀 분석이란 게 무엇이 어디로 돌아간다는 것일까라는 질문을 드렸었습니다. 자, 일단 그림 38.2의 삼포도와 회귀선이라는 그림을 한번 보시죠. 자, 이 회기선을 구하는 이 방정식 모형은 이렇게 됩니다. 자, 이건 이제 y hat이라고 했습니다. y hat은 자, b0 플러스 b1 x. 자, 실제 y 값을 구하는 방정식 모형은 자, 이렇게 생겼어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여기서 이제 개념적으로 자, 이 회기선을 구하는 방정식 모형에서의 y hat이라는 것은 y의 어떤 기대값으로 돌아가는 그래서 즉 기대값이란 건 이제 평균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 평균으로 돌아간다는 걸 의미합니다. 자, 이 얘기가 어떤 얘기냐 하면요. 자, 과거에 영국의 인류학자 프란시스 골튼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자, 이분이 그 부모와 자녀 간의 어떤 키에 대한 어떤 상관관계를 이제 연구를 했었는데 그 연구 결과가 어떠했냐 하면요. 자, 부모의 키가 아무리 크더라도 자녀의 키는 자녀 세대의 평균 키로 접근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통계적으로 발견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현상을 평균으로의 회귀라고 부릅니다. 예. 자, 이처럼 이 회귀 분석은 독립 변수가 종속 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를 식별하기 위한 통계적 기법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 회귀라는 단어의 의미는 조금 전에 설명을 드린 것처럼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 간의 상관관계, 그리고 종속 변수 관측지에 대한 기대값, 자, 그리고 기대값과 실제값 간의 오차를 최소화하는 회귀선의 어떤 설정, 이러한 그 회귀 분석의 개념을 통해서 이 종속 변수 주변의 분산이 예측에 대한 예측에 대한 기대값, 기대값에 어, 근사하도록 근사하도록이라는 이제 표현 자체가 이제 되돌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측에 대한 어떤 기대값에 되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회귀 분석의 이 회귀에 회귀에 대한 의미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38번째 시간으로 회귀 분석의 개념에 대해서 좀 살펴봤고요. 특별히 이 회귀 분석의 이 회귀라는 단어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예, 오늘 강의 들으시느라 수고 많으셨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